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효성 전주 공장을 찾아 탄소 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탄소 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탄소 섬유는 철을 대체할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라며 이 같은 전략 품목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7년간 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탄소 연구 인력과 산업 인력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효성은 오는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현재 1개인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10개로 증설하고 생산량을 2만 4천 톤까지 끌어올려 세계 3위의 탄소 섬유 생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전북연대가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빛원전 1호기의 설비에는 문제가 없고 인적 오류일 뿐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계 수명이 5년밖에 남지 않은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할 경우 중대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철저한 안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가동을 무기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 대응 전북 지역 설명회가 오늘 전주 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업체 임직원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 등이 강사로 나서 일본 수출 규제 주요 내용과 조치에 따른 변동사항, 수출 통제 제도 비교, 기업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군산 중앙고에 이어 일반고로 바뀌는 게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모집 등의 어려움을 겪어온 익산 남성고가 제출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동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과열 논란이 불거졌던 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해 중앙당이 검증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내 입지자들이 제출한 권리당원 신청서만 12만 명을 넘어 과열 모집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당이 중복 신청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청자 주소나 생년월일로 중복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을 무효화하고 권리당원 모집에 문제가 있는 입지자에게는 감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주 선호송동 여인숙 화재로 숨진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시신에서 채취한 지문 대조 작업과 주변 탐문 조사를 벌인 결과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들이 83살 김모 씨와 76살 태모 씨, 72살 손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전주와 정읍을 제외하고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남아있는 폭염특보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해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50에서 100mm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30도, 진안과 장수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등 더위는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JTV 8시 뉴스 예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효성 전주 공장을 찾아 탄소 섬유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효성은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탄소 섬유 생산 라인을 지금의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규로 채용될 인력이 2,300명이어서 취업생들의 채용 문이 크게 넓어집니다. 전북이 탄소 섬유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탄소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남은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는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회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독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라 숙박업이 불가능했는데도 전주시는 지난해 대표자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V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